이번 시간에 이제 방막 샘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방막에서 이제 고해상도 XRD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에필레이어 저희 방막 단결점을 보통 에피탁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필레이어는 이제 단결점 방막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피탁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에피탁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에피탁시 같은 경우에는 기판 위에다가 이제 그 이제 분자를 날리는 거예요. 근데 분자들을 쭉 날리면은 이제 기판 위에서 이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이제 원자들이 쭉 쌓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단결점 기판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단결점 기판 위에 에필레이어가 이제 잘 올라간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얘가 아무래도 실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프리 에너지가 일종의 여러 가지 이제 디펙트들이 많이 생기죠. 디펙트들이나 아니면 디슬로케이션 또는 이제 뭐 미스매치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미스 오리엔테이션. B에서 보듯이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온라인이 돼 있는데 약간은 이제 삐딱하게 이제 온라인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미스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격자가 약간 그 삐딱하게 온라인이 되어 있으면서 크로스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슬로케이션인데, 근데 디슬로케이션을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원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뭐 이래서 세 개. 근데 밑에는 이제 두 개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디슬로케이션에 원자 하나가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원자 하나가 빠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슬로케이션을 표시를 하는데, 그럼 디슬로케이션이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격자 상수가 이렇게 되다가 이제 격자 상수가 이렇게 쪼그러들면서 한 개가 이제 빠져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러한 디슬로케이션 같은 경우가 생기면 이제 격자에 스트레인이 생겨요. 얘가 이제 격자가 뭔가 이제 뒤틀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인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러한 뒤틀림이 얘가 이러한 미스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도메인을 이루고 있는 경우, 지금 하나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돼 있고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돼 있죠. 또 하나 이쪽 방향으로 돼 있으면서 얘가 이제 이러한 패턴을 형성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모자이크 스프레드로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기판을 만들다 보면 열 처리를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일종의 커베처, 이렇게 이제 휘어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거죠. 일종의 이것도 이제 스트레인이라든가 이제 스트레스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렉세이션인데, 릴렉세이션은 지금 얘랑 별개로 지금 그냥 올라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뭔가 이런 아래 거랑 뭔가 이거를 매칭시켜가지고 되는데, 실제로는 위에 것도 전혀 뭐 스트레인이 걸리지가 않고, 이제 스트레인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레고 블락 두 개가 올라가 있는 상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릴렉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호모지니어티, 얘가 이제 샘플 안에 뭔가 뭐 이런 다양한 뭐 임퓨리티들이라든가 뭐 도메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불균형성, 이제 인호모지니어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막 XRD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제 방막 XRD를 측정할 때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크리스탈 스테이트, 이 레이어의 크리스탈 스테이트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에피탁시 방막을 만들었을 때 얘가 이제 기판하고 얘가 코헤런트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릴렉스 돼 있는지, 코헤런트하게 돼 있는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샘플의 오리엔테이션이 랜덤 오리엔테이션을 갖는지 아니면 프리퍼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지,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구조가 없는 아모펄스인지,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 퀄리티가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스트레인이 얘가 스트레인 되어 있는지 아니면 릴렉스 되어 있는지, 스트레인은 뭔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응력이 걸려 있는 상태고, 릴렉스는 이제 응력이 없이 그냥 올라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디펙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케미컬 컴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티크니스, 이 두께가, 샘플, 방막의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얘가 러프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XRD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미스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 락킹 컵 우리가 이제 파이 스캔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세타 투 세타에서 브레이크 픽에 대한 락킹 커브 파이 스캔을 하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얘가 이제 सब스트레이트 픽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판이 실리콘이다. 그럼 이제 실리콘 픽이 나올 건데 그런데 이제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되면은 레이어랑 뭔가 레티스 파라미터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티스 파라미터가 실리콘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그거랑 다른 새로운 이제 스플리팅 픽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스 오리엔테이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스매치랑 이제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미스 오리엔테이션하고 얘가 미스매치랑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하느냐? 얘가 이제 미스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을 회전시켜도 얘는 이제 미스매치는 C축 방향으로 이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샘플을 이제 돌렸을 때도 이제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샘플을 미스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을 이제 돌리면은 이제 사인이 바뀐다. 왜냐면은 다른 텍스처가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디슬로케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픽이 브로드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원래 엑스레이 디프렉션에서 이제 샤프한 픽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제 픽이 조금 이제 브로드해지는 이제 그런 브로드해지면 얘는 이제 디슬로케이션이 이제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얘는 이 브로드닝이 되는 거는 이제 빔 사이즈에는 얘가 영향이 없어요. 얘가 이제 만약에 이제 빔 사이즈 이펙트라고 한다 그러면은 빔 사이즈가 이제 브로드해지면은 뭐 이게 이제 픽도 이제 브로드해지고 빔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야 될 텐데 빔 사이즈랑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크 포지션하고도 또 상관이 없죠. 이제 피크 포지션은 이제 브레이크 앵글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얘가 이제 피크 포지션하고는 상관없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자익 스프레드. 얘가 모자익 스프레드도 일종의 일종의 폴리크리스탈처럼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폴리크리스탈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픽이 이제 브로드해지죠. 근데 얘는 이제 이거랑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은 얘가 이제 빔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얘가 브로드닝이 커져요. 빔 사이즈가 이제 커지면 얘가 브로드한 게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익 셀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모자익 셀 사이즈가 이제 작아지면은 이제 작아지면 얘도 작아지고요. 그리고 얘는 샘플은 이제 빔에 이제 피크 포지션이나 피크 시프트는 없는 이제 그런 이거랑 이제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빔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지면 얘가 이제 모자익 스프레드 빔 사이즈에 차이가 없으면 얘가 디슬로케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샘플이 이제 커베처가 생기다, 방막이 이제 휘어져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픽이 이제 브로드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얘가 이제 빔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빔 포지션에 따라서 피크가 이제 시스테매티컬리 피크가 시프트가 일어난다. 왜냐면 얘가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디프렉션 앵글하고 이쪽에서의 디프렉션 앵글이 다르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샘플의 위치에 따라 서 얘가 피크 포지션이 달라지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샘플이 이제 휘어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릴렉세이션인데요.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피크가 이제 스플리팅이 일어나요. 원래 이제 피크가 한 개였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얘가 레티스 파라미터가 일종의 두 개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 이제 피크가 이제 두 개가 생겨나는 그래서 피크 스플리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께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두께가 이제 얇으면은 아무래도 인텐시티가 낮아질 것이고요. 주로 이제 백그라운드 인텐시티가 커지겠죠. 근데 이제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백그라운드 인텐시티랑 샘플 인텐시티랑 비교를 하면 샘플 인텐시티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게 샘플의 thickness에 이제 인텐시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요 티크니스는 이제 측정하는 방법을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건데요. 로앵글 스캐터링을 해서 락킹 커브를 그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샘플의 이 방막의 티크니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의 인호모지니티, 이거는 뭐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라서 위에 있는 모든 것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엑스레이 스캐터링이 이제 브로드해지면서도 이제 피크가 잘 안 맞는 이제 그런 특성도 있고요. 이제 하나 이제 용어를 설명하자면, 이제 미스매치는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기판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요만큼, 여기 AS만큼의 기판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그 위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기판이 실리콘인데 위에다가 이제 실리콘 저마늄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리콘 저마늄은 얘가 기본적으로는 실리콘하고 레티스 파라미터는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레티스 파라미터를 이제 갖고 있는데 얘가 이제 에피탁시 레이어로 이제 디파지션을 하면은 얘가 지금 요 계면에서 요 레티스 파라미터를 이제 이렇게 서로 맞으려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판은 이제 벌크잖아요. 기판은 벌크고 얘가 방막은 이제 말 그대로 방막, 틴필름 방막이기 때문에 이 방막이 이제 릴렉세이션을 이제 얘가 이제 방막이 이렇게 레티스 파라미터가 슈링크 하면서 얘가 이제 요 AL이 AS랑 같아지게끔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격자상수가 지금 이러한 기판의 격자상수랑 맞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런 경우는 뭐랑 관계가 있냐면은 이게 탄성, 얘가 일러스틱 콘스탄트랑 관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얘가 이제 일러스틱 하면은 얘가 이제 잘 맞을 건데 얘가 일러스틱 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러스틱, 어쨌든 얘가 인일러스틱 하다 그러면은 얘가 잘 맞는데, 일러스틱 하다면 하는데 얘가 스티프하다, 용수철이 단단하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얘가 단단해 가지고 이제 잘 안 바뀌려고 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잘 바뀌는 애들이랑 안 바뀌는 애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얘가 레티스가 미스매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얘가 이제 레티스 파라미터가 이렇게 잘 맞는 상황,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릴렉세이션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릴렉세이션이 안 됐고 얘는 스트레인이 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스트레인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트레인드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게 원래 레티스 파라미터가 원래 얘가 아니었는데, 원래는 이제 다른 레티스 파라미터였는데 원래는 AL이라고 하는 레티스 파라미터를 갖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기판의 레티스 파라미터 AS랑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이제 일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찌그러져서 일치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일종의 스트레인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인드 미스매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스매치의 정도를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미스매치의 정도는 뭐냐면은, 미스매치의 정도를 우리가 M이라고 하면은 원래 요 기판의 레티스 파라미터에다가 요 위에 있는 물질의 레티스 파라미터의 변화, 위에 있는 레티스 파라미터가 원래 AL이었었는데 얘가 이제 AS로 지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레티스 파라미터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를 이제 AS로 나눈 게 바로 이제 미스매치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00L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의 원래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실리콘 기판에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었어요. 실리콘 기판에 이제 디스페이싱이 있었는데 위에는 이제 지금 실리콘 저마늄이 있는데, 실리콘 저마늄이 원래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또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방막을 만들어 봤더니 방막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얘가 스트레인드한 레티스 미스매치가 발생을 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레티스 파라미터가 지금 레티스 파라미터가 지금 실리콘하고 지금 실리콘 기판하고 잘 맞아 들어가게끔 레티스 파라미터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변화의 B 요게 이제 미스매치인데, 일종의 이제 얘가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 레티스가 찌그러지게 되죠. 왜냐면 이제 얘가 이제 A축 방향으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찌그러지니까 이쪽 C축 방향으로는 조금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포화송 레이시오, 얘가 횡방향과 종방향의 이 찌그러짐의 정도의 차이,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게 우리가 포화송 레이시오잖아요. 그래서 포화송 레이시오가 이제 여기에 적용이 돼가지고요. 여기에서 실제 그 미스매치는 지금 이 공식을 따른다는 겁니다. 실제 미스매치는 이 공식을 따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큐빅인 경우에는 이 포화송 레이시오가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ABC 축으로 세 방향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맞으면은 뭐 Y 방향, Z 방향으로 이제 얘네들이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화송 레이시오가 일반적으로 얘가 이제 큐빅에서 3분의 1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레티스 미스매치는 이제 이거 실제 레티스 미스매치는 레티스 파라미터 변화의 2분의 1 정도, 이제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이제 외워두고 계시고요. 근데 어쨌든 스트레인드 릴렉스가 있고, 스트레인드 미스매치가 있고, 이제 릴렉세이션이 있습니다. 릴렉세이션. 근데 릴렉세이션은 뭐냐면은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파셜리 릴렉스드, 그러니까 릴렉스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릴렉세이션 돼 있으면서 틸트드도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여기 릴렉세이션 돼 있는 요 층이 보게 되면은 지금 요 영역이 이제 요 영역을 잘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기판이 이런 큐빅 레티스 구조를 갖고 있었고요. 얘도 이제 큐빅 레티스를 갖고 있죠. 근데 큐빅 레티스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레티스 파라미터가 지금 요 부분에서 지금 디슬로케이션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여기 디슬로케이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디슬로케이션이 생기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레티스에 이제 찌그러짐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찌그러짐이 생겼는데 디슬로케이션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요 계면에서는 이제 코헤런트한 계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헤런트하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제 에피탁시가 지금 잘 돼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얘가 이제 딱 보면은 이거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실제로 이제 TEM을 가지고서 이제 대충 보게 되면은 얘도 이제 큐빅 구조를 갖고 있고 위에도 큐빅 구조, 밑에도 큐빅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그냥 잘 올라가 있는 이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이러한 여기에서 이러한 디펙트가 형성이 되면서 얘가 여기서 일종의 라인 디펙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쭉 있는데 라인이 빠져 있잖아요. 여기 라인 디펙트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라인 디펙트에 의해서 얘가 틸팅이 일어납니다. 일종의 건물이 한 층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건물이 한 층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실제로는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틸팅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격자면이 지금 휘어지고 이제 왜곡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라인 디슬로케이션이 생기는 경우. 라인 디슬로케이션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지금 이쪽에 이제 스트레인 필드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쪽에서 이제 스트레인이 걸려 있어가지고 스트레인 필드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일러스팅 미스매치가 심하면 얘가 이제 완벽한 에피탁시를 방해하면서 이제 격자 변형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테트라고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가 이제 똑같은데 C축이 긴 거를 우리가 테트라고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테트라고날 디스토션이 생길 때 얘가 물론 이제 큐빅에서 시작하고 해봅시다. 얘도 이제 밑에도 큐빅이고 위에도 큐빅인데 얘가 이제 딱 만나가지고 원래 이제 이렇게 큐빅이었던 것이 레티스가 이제 안 맞으니까 레티스가 요만큼 이렇게 이제 AL이었던 것이 요만큼 AS로 지금 이렇게 지금 레티스 파라미터의 변화가 생기면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스트레인이 이제 걸리게 되면서 스트레인드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고요. 스트레인이 생기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제 길이가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포화송 레이시오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코헤런트합니다. 계면이 지금 일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코헤런트한 계면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슈도모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러한 레티스 미스매치의 정의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레티스 미스매치의 정의는 원래 이제 기판에서의 레티스 파라미터, सब스트레이트에서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고요. 이거에 이제 실제 이 기판 소재랑 레티스 파라미터가 맞았으니까 이거의 레티스 파라미터의 변화, 이거를 기판의 레티스 파라미터로 나눠준 거, 이걸 우리가 레티스 미스매치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레티스 미스매치의 정의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레티스 미스매치의 정의는 원래 이제 기판에서의 레티스 파라미터, सब스트레이트에서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고요. 이거에 이제 실제 이 기판 소재랑 레티스 파라미터가 맞았으니까 이거의 레티스 파라미터의 변화, 이거를 기판의 레티스 파라미터로 나눠준 거, 이걸 우리가 레티스 미스매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보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레티스 미스매치가 레티스가 이제 코헤런트하게 형성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원래대로 그냥 그 레고 블록 쌓듯이 그냥 위에 이제 쌓여져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릴렉스드 상황, 이게 릴렉스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릴렉세이션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게 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얘가 지금 지축 방향으로 지금 스트레인이 이제 레티스 스트레인이 걸리게 되고요. 레티스 스트레인이 이제 걸려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 그 레티스 파라미터, 원래 이제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원래 레티스 파라미터에다가 지금 얘가 그 레티스 파라미터의 변화, 레티스 파라미터의 이제 변화로서 지금 얘가 이제 그 변형률이 이제 형성이 된다. 그럼 이거를 이제 그 실제로 얘가 릴렉세이션 돼 있는지 아니면은 얘가 스테인 돼 있는지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요. 얘가 릴렉스 돼 있으면 지금 레티스 파라미터가 다르거든요. 얘가 이제 그 सब스트레이트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고 지금 얘가 위에 올라가 있는 방막에 그 레이어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막에서 얘가 이제 시축 방향으로 이거를 우리가 측정을 할 거니까 시축 방향으로 이제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레티스 파라미터에 따라서 나오는 그 브레이크 픽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 브레이크 픽들이 지금 이제 얘네들이 지금 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 기판에 의한 브레이크 픽들이 형성이 되면 그 기판에 있는 거 말고 약간의 그 레티스 파라미터가 달라지는 지점에서 지금 이 픽들이 생겨나요. 레티스 파라미터가 달라지는 지점에서 픽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레티스 파라미터를 측정을 했을 적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레티스 파라미터가 얘가 이제 방사상으로 지금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릴렉스드 레이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우리는 측정할 때 이제 세타 투 세타 스캔을 하잖아요. 근데 세타 투 세타 스캔할 때는 이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걸 우리가 라우의 패턴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면 금방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라우의 형성. 근데 라우에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싱글 크리스탈 같은 경우 우리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주로 요즘에는 이제 TM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일렉트론 디프렉션을 하면서 이제 라우의 패턴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스트레인드 레이어는 지금 요 레티스 파라미터가 지금 요 기판하고 여기 얘가 일치라는 경우죠. 얘가 원래는 얘가 레이어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레이어의 레티스 파라미터랑 그 원래는 얘가 큐빅이었는데 요 레이어가 이제 그 요 सब스트레이트의 레티스 파라미터랑 일치를 함으로써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약간 늘어나게 되는 일롱게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스트레인드 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인드 레이어를 이제 보게 되면은 얘가 그 지금 얘가 그 여기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고요. 얘가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얘가 레티스의 그 레티스 파라미터의 시프트가 어떤 그 일정하게 일어나요. 이쪽 위쪽으로 같은 라인 선상에서 지금 이게 일어나거든요. 지금 아까 이제 보시면 어쨌든 이건 뭐냐면은 레티스 인플레인 방향의 레티스 파라미터, 인플레인 방향에서의 레티스 파라미터는 이제 그 같은데 얘가 C축 방향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다른 것처럼 이제 그 관측이 된다는 거죠. 얘가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C축 방향으로 레티스 파라미터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인드 레이어랑 지금 이제 릴렉스드 레이어에서 지금 라우의 패턴 또는 이제 엑스레이 디프렉션의 패턴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은 얘가 이제 00L 그 레시프로컬 스페이스로 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그 큐빅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얘가 이제 릴렉스드 레이어를 보게 되면은 얘가 레티스 파라미터가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두 개의 얘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나오고 얘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측정을 해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거의 레티스 파라미터랑 이거의 레티스 파라미터는 AB 축에서는 지금 같아지고요. 이제 C 축에서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C 축에서만 달라지는 얘가 이제 그 실제 그 C 축으로만 지금 피크 시프트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C 축으로는 이제 피크 시프트가 일어나고 AB 플레인 상에서는 이제 피크 시프트가 안 일어나는 이제 그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얘는 스트레인드 레티스 아니면 ABC가 두 개의 픽이 이제 그 레티스 파라미터가 다른 두 개의 픽이 나온다. 이제 그러면 얘는 이제 릴렉스드. 그래서 방막 XRD 측정할 때는요, 실제로 이제 그 방막이 얇잖아요. 그래서 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벌크가는 거의 이 기판은 거의 벌크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벌크에서 굉장히 얇은 이제 방막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 방막을 이렇게 작게 올리면 우리가 일반적인 세타 투 세타를 하게 되면은 얘는 그냥 거의 요 벌크인 요 실리콘 기판, 예를 들자면 실리콘 기판에서의 픽만 나옵니다. 예, 방막이니까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측정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로앵글 스캐터링을 해요. 이쪽으로 로앵글로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를 이제 로앵글로 하면 얘가 전반사가 일어나죠. 여기서 이제 전반사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얘가 이거 직접 된 거랑 여기 전반사 일어나가지고 한 거랑 인터퍼런스를 일으키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얘가 레이어가 인터퍼런스 레이어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 물리측에서 보게 되면은 일반 물리측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 그레이팅 이제 그레이팅에서 지금 멀티플 그레이팅의 서로 간의 인터퍼런스 얘가 패턴 인터퍼런스가 형성이 되면서 일종의 이렇게 어떤 패턴 하에서 이러한 이런 패턴들이 형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이 패턴들의 요게 지금 요 정보가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지금 요 레이어에서의 지금 이 멀티플 스캐터링 또는 얘는 이제 전반사 때문에 나오는 얘가 패턴들이에요. 얘가 이제 그레이팅에서 보게 되면은 그레이팅에서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랑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 인터퍼런스를 일으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랑 이렇게 간 거랑 인터퍼런스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인터퍼런스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들이 이러한 디프렉션 스팟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레티스 파라미터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실리콘의 메인 픽들 이러한 메인 픽들은 지금 얘는 기판의 픽이죠. 실리콘 영영사라고 하는 기판의 픽이고 얘는 이제 실리콘 점만음의 영영사라고 하는 그 방막의 픽이 돼요. 근데 방막의 픽하고 여기 그 레이어 픽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이 방막을 이렇게 쓸 때 이런 식으로 하모닉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걔가 바로 이제 이 방막의 이러한 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한 일종의 멀티플 스캐터링.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G 방향에 대해서, X 방향에 대해서, Y 방향에 대해서 이러한 레티스의 스트레인이 이제 걸리게 정의가 될 수가 있고, 얘가 레티스 파라미터가 변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실리콘이 있었는데, 실리콘 저마늄에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는데, 실리콘하고 만나면서 레티스 파라미터가 변하게 되죠. 이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스트레인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스트레인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포화성 레이쇼가 나오고 포화성 레이쇼하고 얘네들 간의 관계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베가틀로라는 거거든요. 베가틀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카드뮴 솔파이드랑 카드뮴 셀라나이드에다가 카드뮴 셀라나이드를 지금 도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셀레늄이 0인 경우에는 지금 카드뮴 설파이드만 있겠죠. 여기가 이제 카드뮴 설파이드만 있는 거고, 얘는 이제 X가 0이라는 얘기는 카드뮴 셀레나이드, 여기는 카드뮴 셀레나이드예요. 그럼 카드뮴 셀레나이드에다가 이제 설파를 도핑한다, 아니면은 카드뮴 설파이드에다가 셀레늄을 도핑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지금 이제 설퍼가 레티스 파라미터가 이제 크니까
지금 얘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레티스 파라미터가 도핑에 따라 가지고 레티스 파라미터 C축 방향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변하거든요. 변하는데 그 변화량이 선형적으로 비례하는데 어떻게 비례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A 물질에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고요. B 물질에 이제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겠죠. 근데 이거의 몰 프랙션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A 물질이 예를 들어서 얘가 카드뮴 셀레나이드가 지금 X몰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얘가 카드뮴 설파이드가 지금 Y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X 플러스 Y는 이제 100%이기 때문에 얘는 1-X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요. 레티스 파라미터가 이제 그 리니어하게 변하는데 그 리니어하게 변하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베가틀로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X가 지금 A 물질 빼기 이제 B의 물질의 레티스 파라미터의 차이 플러스 AB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레티스 파라미터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카드뮴 셀레나이드랑 카드뮴 설파의 레티스 파라미터의 변화량 이제 그게 바로 이제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B는 이제 그 만약에 컨센트레이션이 0이다. A 물질의 컨센트레이션이 0이라고 하면은 이제 B 물질만 남는 거기 때문에 B 물질의 레티스 파라미터 이제 그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그 레티스 파라미터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그 컨센트레이션이 얼마다, 요 컨센트레이션 X가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요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카드뮴 셀레나이드의 레티스 파라미터랑 카드뮴 설파이드의 레티스 파라미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둘 사이의 레티스 파라미터의 차이, 그게 이제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제 이 베가틀로에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X 값, 그러니까 얘가 카드뮴 설파이드가 몇 %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가지고 이 컴포지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가틀로를 이용을 하면 지금 요 X는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이제 각각의 A 물질의 레티스 파라미터, 그러니까 실리콘의 레티스 파라미터랑 실리콘 저마늄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거의 B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카드뮴 셀레나이드랑 카드뮴 설파이드죠. 그러니까 카드뮴 설파이드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고요. 카드뮴 셀레나이드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서 이제 이게 도핑을 해가지고 카드뮴 설파이드에다가 1-X 셀뮴 X 요거 레티스 파라미터에다가 지금 카드뮴 셀레나이드 레티스 파라미터 요거에 이제 그 B를 알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의 컨센트레이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베가틀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가 도핑이 얼마만큼 됐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면은 이거의 그 미스매치, 이 미스매치 공식은 아까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미스매치가 이제 있는데 이 미스매치가 지금 레티스 파라미터로 지금 이제 보여주게 되면요. 이 레티스 파라미터가 지금 그 실제적으로 원래의 그 기판에서의 레티스 파라미터고 얘가 DL은 이제 그 방막에서의 레티스 파라미터고 그 방막에서의 레티스 파라미터랑 기판에서의 레티스 파라미터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공식을 보게 되면은 지금 얘가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실리콘 저마늄에서 저마늄 X에다가 실리콘이 1-X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마늄의 레티스 파라미터에다가 X, 그 다음에 실리콘의 그 레티스 파라미터에다가 1-X를 곱해야죠. 이제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이런 팩터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베가틀로에 해당되는 거고, 베가틀로에 말고 이제 이런 뒤에 이런 팩터가 지금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브레그 법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2D 사인 세타는 람다인데 우리가 측정하는 건 지금 아웃 오브 플레인에서의 레티스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아웃 오브 플레인에서의 레티스 파라미터 C는 지금 이제 D라고 하는 레티스 스페이싱에다가 이제 그 밀러 인덱스 L을 곱한 거죠.
그래서 이제 D 레티스 스페이스는 이제 그 브레이글로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얘네들이 그 실제 스캐터링 말고 그 스캐터링 플러스 요 델타 S가 이제 이제 포함돼 있겠다 하는 거예요. 델타 S. 그러면은 이제 델타 S가 뭐냐? 이제 델타 세타가 뭐냐 하는 건데요. 얘가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제 004에 이제 요만큼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이제 형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저마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메인 픽이 여기 형성돼 있어요. 근데 요 기판이랑 실제 그 올라가는 방막이랑 그 세타의 차이가 이제 델타 세타만큼 여기 있다는 거죠. 얘가 실제 얘 기판에서의 세타 값. 요 델타 세타는 지금 요 기판과 이 레이어 물질 간의 요 델타 세타. 이거만큼 여기에 피크 포지션이 이제 피크 시프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틸트. 얘가 이제 레이어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제 기울어져 있으면은 얘가 이제 층의 회절 피크가 기판의 피크에 비해서 이제 이동하게 되죠. 왜냐면 얘가 이제 실제로 이 C축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형성되다가 약간 그 C축이 기울어진 이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 가지고 얘가 이제 피크 시프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크 시프트 이제 델타 세타는 뭐랑 관계가 있냐면은 미스매치 피 익스플레이팅 요 아까 그 델타 세타 있잖아요. 이거 이제 델타 세타랑도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틸트 앵글, 얘가 얼마만큼의 이제 틸팅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앵글, 얘가 이제 샘플을 이제 로테이션 시켰을 때 그 앵글. 네, 그래서 얘가 이제 파이 스캔을 합니다. 얘가 이제 샘플을 이제 투세타를 고정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 스캔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샘플을 이제 아래 위로 이제 파이 스캔을 하게 되면은 파이 스캔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알파 코사인 파이만큼 지금 이제 피크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 알파 코사인 파이만큼 이제 피크 시프트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요 피크 시프트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요 델타 세타에 의해서 지금 얘가 이제 피크 스플리팅이 일어나게 된다. 근데 얘가 이제 만약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제 코헤런트하게 지금 레티스 파라미터가 이제 코헤런트하게 맞는 경우, 아니면은 얘가 코헤런트하지 않고 릴렉스 돼 있는 경우, 이제 두 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제 코헤런트하게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얘가 이제 그 001 방향의 미스필만 이제 측정을 하면 되는데, 얘가 릴렉스 돼 있다. 릴렉스가 돼 있다면은 얘가 이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이 둘 다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냐면 이거 파이 스캔을 한다는 거죠. 얘가 샘플이 이런 식으로 그 레이어가 틸팅이 돼 있잖아요. 여기 샘플의 레이어가 기판에 대비 이렇게 틸팅이 돼 있어요. 틸팅이 돼 있으면 이걸 파이 스캔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브레이크 앵글보다 이제 마이너스 파이 방향으로 이제 하게 됐을 적에 얘가 이제 스캐터링 앵글이 얘가 이제 약간 스캐터링 앵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제 입사각이 이제 원래 얘가 파이만큼 돌렸다. 파이만큼 샘플을 돌렸다라고 할 적에, 이제, 근데 만약에 얘가 샘플이 이제 파이를 기울여가지고요. 얘가 세타 플러스 파이만큼 기울였어요. 이제 플러스 파이만큼 이제 기울이면 여전히 이제 이만큼 피크 시프트가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피크 시프트가 이동이 되는데 파이 스캔을 통해 가지고 얘가 피크 시프트를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시메트릭하다 그러면은 지금 얘가 얘가 파이 스캔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피크 시프트는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얘가 레티스 스페이싱이 지금 시메트리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얘가 이제 001 또는 002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각각의 이제 레이어가 001이고 002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여기 브레이크 앵글이 이렇게 뜨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파이 스캔을 했을 적에
파이 스캔을 하면은 하나는 이제 얘가 이쪽으로 좀 더 줄어들고 하나는 얘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이러한 두 개의 이 파이 앵글에 따라서 이러한 그 이 델타 세타의 범위가 쪼그라들거나 이제 그 이렇게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은 이 샘플에는 레이어 릴렉세이션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가 이제 그 뭔가 레이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릴렉세이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릴렉세이션인 경우에는 지금 아까 그 지금 여기 그레이징 인시던트 빔이 이제 그 마이너스 파이만큼 지금 돼 있고, 그러면 얘가 이제 그레이징 엑싯 나오는 때는 얘가 이제 플러스 파이만큼 이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레티스 파라미터 요 AL 요 방향하고 여기 BL 얘가 이제 그 서로 간의 레티스가 요렇게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테트라고날 샘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그 디스페이싱이 각각 HKL에 대한 이제 디스페이싱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여기 브레이크 앵글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C축 방향으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 그러면 C축 방향으로의 요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파이 스캔, 아까 파이 스캔을 하잖아요. 파이 스캔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브레이크 앵글 요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코사인 파이로 나눠주는 요 이제 팩터가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서 지금 그 테트라고날에다가 넣으면은 HKL의 그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얘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이제 뭐냐면은 레티스 파라미터는 뭐냐면은 지금 브레이크 앵글로도 주어지지만 파이 스캔에 따라 가지고 지금 사인 파이만큼 얘가 이제 A 방향으로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밀러 인덱스가 이제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래서 원래는 큐빅이었다가 예를 들어서 테트라고날로 바뀌었다. 그러면 파이 스캔에 따라 가지고 지금 C축하고 A축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릴렉세이션의 정의를 이제 그 하게 되는데요. 여기 릴렉세이션 정의, 이것도 이제 외워두세요. 정의니까. 요 릴렉세이션의 이제 정의, 여기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fully relaxed in plane lattice parameter of the 에필레이어에서 fully relaxed 돼 있어요. 요 R이라고 하는 건 relaxed 돼 있다는 그 표시고. 그래서 원래 샘플 substrate에서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substrate에서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는데 얘가 그 레이어 이 방막에서의 릴렉스 돼 있을 때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을 것이고요. 얘가 이제 릴렉스 돼 있지 않았을 때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substrate랑 레티스 파라미터, 그러니까 얘가 기판이 실리콘 기판이면 실리콘 기판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이제 AS에 해당되는 substrate의 레티스 파라미터. 그런데 얘가 이제 그 원래 레티스 그러니까 그 지금 실리콘 저마늄이 이제 방목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실리콘 저마늄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지금 요 레이어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레이어의 레티스랑 substrate의 레티스 파라미터의 그 변화가 이제 분자량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얘가 방막으로 형성되면은 실제 그 원래 실리콘 저마늄이 방막으로 형성되면서 레티스 파라미터가 변할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분모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요거의 요걸 우리가 이제 릴렉세이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곱하기 100을 곱하니까 이제 퍼센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큐빅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외울 필요는 없지만 큐빅에서의 그 얘가 레티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가 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그 넣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식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러한 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그 릴렉세이션의 정의가 이제 얘가 샘플이 이제 풀리 릴렉스가 돼 있는지 아니면은 스트레인드가 돼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이제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100% 뭐 릴렉스 돼 있거나 스트레인드 돼 있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이제 그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막 두께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방막이 이제 기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방막이 있어요. 방막이 있으면은 그 방막에서 이제 그 원래 세타 투 세타에 따라서 얘가 이제 그 실리콘 저마늄입니다. 실리콘 저마늄에 레티스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그 레티스 파라미터에 따라서 나타나는 얘가 이제 브레이크 앵글 픽이 있을 겁니다. 근데 브레이크 앵글에서 이제 투세타 스캔을 해서 요 앵글을 딱 고정을 찾으면요. 그거를 딱 결정을 해놓고 얘를 이제 락킹을 하는 거죠. 락킹. 오메가 이제 파이 스캔을 해요. 파이 스캔 또는 오메가 스캔을 하게 되는데 오메가 스캔을 하면 얘가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얘를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सब스트레이트 픽이 있고 얘가 레이어 픽이 있는데 레이어 픽 주변에 또는 सब스트레이트 픽 주변에 이런 식으로 하모닉하게 얘가 멀티플 이렇게 프린지가 생겨나요. 그 멀티플 프린지가 생겨나는데 얘가 레이어다, 레이어 픽이다라고 하면은 그 멀티플 프린지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인덱싱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덱싱이다. 여기 첫 번째가 두 번째, 첫 번째랑 두 번째죠. 람다는 이제 그 엑스레이의 파장이기 때문에 일정하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요 이제 오메가를 오메가 1, 오메가 2에서 사인의 그 차이로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샘플의 thickness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세요. 시험 문제, 제가 이렇게 박스 표시하는 건 시험 문제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샘플의 이제 thickness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오메가 스캔을 해서 오메가 스캔에 여기 N1과 N2에 해당되는 오메가를 측정을 해서 오메가 1, 사인 오메가 2, 요거의 B, 요게 이제 그 thickness 샘플, 이 방막의 두께가 된다. 이제 방막을 이제 얘가 오메가 로앵글 스캐터링을 해가지고 로앵글에서의 파이 스캔, 오메가 스캔을 하게 되면 이제 방막의 두께가 나오게 된다. 이런 그 멀티플 프린지가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해보면은 데이터가 이 오메가 스캔,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각각의 N1, N2, N3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오메가 값이 나오잖아요. 여기 N1에 대한 오메가, N2 오메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그 프린지 피리어드 요 사이의 각도, 요게 이제 피리어드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thickness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의 이제 그 삼축 디프렉토미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얘가 이제 얘가 엑스레이 소스가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 소스가 나오고 얘가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 로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로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세타 투 세타,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는 세타 투 세타, 얘가 이렇게 세타 투 세타, 이쪽 빔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타 투 세타 스캔을 할 적에 얘가 세타 투 세타 스캔은 기본적으로 파우더 디프렉션이 이제 세타 투 세타 스캔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요 샘플을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이제 오메가 스캔, 이쪽으로 돌리는 파이 스캔, 이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트리플 엑시스를 통해 가지고 스캔을 해서 나오는 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막 여기 그 XYG가 있죠. XYG가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제 돌리는 거를 이제 푸사이 스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세타 스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걸 파이 스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게 이제 세타 스캔. 이게 세타 투 세타 스캔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그래서 파이 드라이브가 있고요. 파이 스캔을 하는 드라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푸사이 스캔하는 게 드라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세타 스캔은 그냥 샘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샘플이 세타 투 세타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엑스레이 소스가 있고 이제 엑스레이 소스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디텍터가 있죠. 소스가 있고 디텍터가 있고 여기 세타 투 세타 이가 이제 투 세타 스캔을 하는 거고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가 샘플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돈다. 샘플이 이쪽 방향으로 돌면은 파이 스캔.
오일레인그를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돌면 이제 푸사이 스캔, 이제 이런 파이 스캔과 푸사이 스캔을 이제 그 병행하면서 이러한 방막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타 투 세타가 이제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시키죠. 이쪽 방향으로 로테이션 시키고 이쪽 방향으로 로테이션 시키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 파이 스캔, 푸사이 스캔을 이제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20 방향이냐 440 방향이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세타 투 세타를 이제 딱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얘가 지금 이제 방막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방막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이렇게 포인트 소스를 패럴렐 빔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죠. 이 모노크로메트를 이용해 가지고 원래는 이제 포인트 소스를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 빔이 나오게 되면은 엑스레이 빔은 지금 브로드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얘가 이제 여기 포인트 소스에서 엑스레이 빔이 나오죠. 엑스레이 빔이 나오면 얘가 이제 이런 모노크로메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패럴렐 빔으로 이렇게 형성을 시켜주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그 스트레인드 레이어, 얘가 스트레인드 레이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레티스 파라미터가 지금 C축 방향으로 지금 뭔가 이 레티스 파라미터가 지금 맞게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티스 파라미터가 이쪽 방향으로 C축 방향으로 레티스 파라미터가 이제 그 00L 스캔을 하면은 같은 방향으로 얘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릴렉스드 돼 있다. 릴렉스드에 돼 있으면은 지금 C축 방향의 레티스 파라미터가 달라지죠. 얘가 00L이랑 HKL이 지금 그 실제 그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이제 그 우리가 요거 공식은 지금 얘는 이제 브레이크 앵글이잖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브레이크 앵글, 이제 브레이크 앵글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타 투 세타에 대한 시메트릭 스캔을 하다가 지금 오메가 세타는 투 세타는 그대로 두고 얘가 오메가 스캔을 하면서 얘가 어스메트릭 스캔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어스메트릭 스캔을 하게 되면은 요 알파가 뭐냐면은 세타 마이너스 오메가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얘가 이제 그때 이제 디프렉션 패턴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적에 그 오메가 스캔을 하는 거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스캔을 하는 거군요, 얘가. 이제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라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예를 들자면 라우의 스팟을 우리가 한번 본다. 라우의 스팟을 이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실리콘 100 방향에서의 그 라우의 스팟이 있어요. 근데 라우의 스팟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 그 방막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그 방막에 의한 또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것을 우리가 방막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픽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픽이 원래 이제 그 약간 피크 시프트가 되게끔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피크 시프트가 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메가 스캔을 하는 경우는 이쪽 방향을 보는 거고, 이제 그 얘가 오메가 2 세타 스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여기 스팟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라우에 얘기하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그 세타 투 세타에서의 00L을 보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보는 건데, 지금 오메가 스캔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지금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회절 패턴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얘가 이제 아까 봤듯이 지금 스트론튬 타이타늄 옥사이드 기판에다가 지금 스트론튬 루테늄 옥사이드를 지금 방막으로 올렸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원래 메인 픽이 이제 두 개가 나오고요. 메인 픽 두 개에 대해서 얘가 오메가 스캔을 이 투세타를 고정시키고 오메가 스캔을 하는 경우에 오메가 스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 멀티플 프린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멀티플 프린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방막의 두께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얘네들의 그 요 프린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방막의 두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티스 스트레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레티스 스트레인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제 이 분석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라우의 패턴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라우의 패턴을 이제 이용을 하면 아까처럼 지금 이제 그 이게 라우의 디프렉션을 하면 이제 2차원 평면 안에서 스팟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릴렉스되어 있는지 아니면 스트레인되어 있는지가 이제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라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